네, 반갑습니다.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북한의 도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떤지, 북한의 비핵화 과연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기대난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어떤 공포의 핵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공유 아니면 자체 핵개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검토를 했죠. 자, 그러면 자체 핵개발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미국의 핵확산 금지 전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또 한미동맹의 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전략에 위반해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이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상당한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자체 핵개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론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전략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수교, 물론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요.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한테 핵 개발할 수 있도록 틈을 내달라라고 미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핵 확산 방지를 위한 NPT 조약을 보면요,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NPT 조약 10조 1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상사태가 있으면 말하자면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그 룸을 열어놨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조약상의 비상사태에 해당될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만일 북한이 또다시 고도의 핵실험을 성공하게 되어서 사실상 핵개발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각종 미사일 도발 등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 이걸 가지고 비상사태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군이 한반도에 또 주둔을 하고 있고요. 미군의 주둔 자체가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설득이 현실적으로는 선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 의한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개발의 선결 요건으로서 또 핵 재처리가 허용되어 있지 않죠. 핵 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국하고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용인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용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고요.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또 미국과의 합의가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한다면요. 주한미군의 핵 억지력을 담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또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억지력을 확보하기 또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고도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는요. 사실은 자체 핵 개발을 완성할 잠재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 나라가 이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 연료봉 재처리를 허락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며칠이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핵 재처리 기술은 승인을 받았지만요, 핵 재처리 자체는 허용되지 않은 상태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어째서 일본에 대해서는 핵 재처리가 용인이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냐라고 억울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물론 미국이 전략적으로 일본을 좀 더 중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배경이 있어요.
그 원전 기술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전 기술을 획득을 한 겁니다. 과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든 원전 기술 자체를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본과 달리 핵 재처리가 허용이 되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설득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보면 많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특히 보수 정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미국하고의 이 합의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래서 재처리 허용을 받아내겠다. 승인을 받아내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또 되고 나면 다 그냥 유야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큰 소리 쳤지만 워싱턴 가서 워싱턴 선언에다가 우리는 핵 개발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상황이죠. 어떻든 당장 자체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렇게 거기까지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당장 핵 개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핵 연료 재처리 단계까지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미 알려진 것처럼요.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를 막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군 철수를 우려를 했죠. 그러면서 은밀하게 우리가 주체적 자주 국방을 위해서 자체 핵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1978년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에서 핵 우산 제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우산 제공도요, 처음부터 제공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핵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미국에서 핵 우산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이죠. 다소 어떤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너무 납작 엎드려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태도는 전략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보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전략적인 분들의 어떤 행동, 이런 어떤 과정들을 사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실을 감안하면요.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 또 극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서요. 자체 핵 개발을 위한 여러 로드맵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또 미국에 대하여도 핵 개발 직전 단계까지라도 허용해 줄 것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더 강화를 하면서 한편 미국의 본토 타격 위협에 의해서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은 최대한 자체 핵무장 역량, 최소한 핵무장 직전까지의 원료 확보와 미사일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방어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핵무장의 또 다른 어떤 전략적 필요성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요.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국민의 93.3%는 향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67%는 한반도가 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경우에 한국군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얘기고요. 결국 주한미군의 의존이 불가피해진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불안은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응답자의 거의 70% 가까이가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요. 북한 비핵화는 어렵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한미동맹과 핵우산 강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독자 핵개발, 자주국방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밀한 안보 관련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국민들이지만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은 어느 정도 맥락을 꿰뚫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들의 아주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어떤 비핵화 논의 여기에 머물러서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정치권, 여야를 통틀어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속히 현실적인 얘기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요, 북중러의 삼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삼각구도의 대립을 전제로 할 때요. 아니 모두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죠. 그죠? 북한, 중국, 러시아. 핵을 보유한 이 세 나라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더러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지하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과연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같은 두 핵 강국과도 군사적 대립 구도를 대한민국에다가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확장 억제를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담보조차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한미동맹 1기가요. 한국전 직후에 일방적인 지원 단계라면요. 2기는 소련 등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구조가 형성된 단계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다자 구조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중러의 삼각협력에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 한미일의 최전방에 한국이 위치하게 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 이게 3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걸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이 심히 우려되긴 합니다만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으니까 그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지금의 이 3기 한미동맹은요, 미국이 1기 당시의 구냉전기하고는 달리 동맹을 위해서 절대로 올인하지 않는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만 믿고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국이 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지도자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한미동맹을 잘 유지를 하되 자체 핵무장을 비롯해서 자주국방을 완수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북한 비핵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한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는 더욱 그런데요. 중국에 대한 지속적 설득이 중요하다. 다만 경제 제재는요, 실효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건 계속 해야 된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산만을 가지고는 북핵에 대한 억지는 충분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되어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는요, 해구산뿐만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실전 대비 능력 강화까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국 및 러시아와 관련해서요, 미국의 외교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혹은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위협으로 미국이 확장 억제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그 경우를 대비한 B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B 플랜으로서요. 우선은 추상적 확장 억제 발언 가지고는 안 된다. 작게 등의 확장 억제 전략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문화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은 확장 억제에 비해서 억지력이 크지도 않고요.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 넷째,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성공 등 NPT 조약 10조의 비상사태 요건이 달성되면 이런 상황 가능하다. 그러나 당분간은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만한 억지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미동맹 흔들림 없이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핵무장 하더라도 미국하고 소통하면서 최소한 미국의 묵인까지는 이끌어내야 된다. 최소한 자체 핵무장 완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이런 사실상 핵무장 직전 단계까지라도 허용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신념, 전반적 정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처럼 비핵화 될 거야, 미국이 다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용의주도하게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그때는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대한민국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이 돼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부터 하나씩 매듭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데 말은 굉장히 무성합니다. 강력한 국방, 심지어 군수산업에 대한 굴기, 여러 가지 핵무장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에 비해서는 사실은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확장 억지를 좀 더 확대하겠다, 더 강화하겠다 하는 것 말고는 진전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유감이고요. 그 전략적 밀고 당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전략적 외교, 그리고 강력한 외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너무 카드를 다 일찍 까버리고 그것을 별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